오쌤의 자바스크립트 그 세 번째 시간 자바스크립트의 조건문 if 편이에요. 보통 컴퓨터 언어는 FIFO, First In, First Out으로 선입선출 처리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코드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먼저 쓴 코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쓴 코드 나중에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A가 먼저 출력이 되고 테스트 B가 나중에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 방식을 벗어나서 흐름을 바꾸는 것을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제어문의 대표적인 건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어요. 이번 강좌에서는 조건문의 대표적인 if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조건문 if 편.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본 if문, 두 번째 if else문, 세 번째 if else if 다중 if, 네 번째 논리 연산자, 다섯 번째 중첩 if문.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You. 동영상을 본 후에도 복습 정리는 여러분이 꼭 해주세요. 수업 첫 번째, 기본 if문이에요. 기본 if문은 괄호 안의 조건식이 맞다면 코드블록 내부의 명령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코드블록이라는 건 저 중괄호를 코드블록이라고 하거든요. 컴퓨터 언어에서 중괄호를 쓴다는 건 여러 줄의 코드를 쓰는 집합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코드블록이라고 하는데 그 내부의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보면 이렇게 쓰는데요. 제가 아까 FIFO라는 말을 했죠. First In, First Out. 먼저 쓴 것, 먼저 처리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먼저 쓴 if문의 참 표현식을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FIFO 방식인데 조건식이 맞다면 참 표현식을 실행하고 그 다음 표현식을 실행을 하거든요. 근데 조건식이 맞지 않다면 참 표현식은 실행하지 않고 다음 표현식으로 넘어가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제어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꼭 FIFO에 맞지 않고 조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if문을 보도록 할 거거든요. 문제. 사용자에게 점수를 입력받아 80점 이상이면 경고창에 합격이라는 문구를 띄우시오.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일단 사용자에게 값을 입력받는다는 건 프롬프트 함수를 쓰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score라고 변수명을 쓰고요. 프롬프트 함수를 통해서 값을 사용자한테 입력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사용자가 값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if문은 이렇게 씁니다. 조건식을 여기에 쓰고 중괄호를 쓴 다음에 여기에 참표현식을 쓰는 것이 문법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조건식은 스코어,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면 경고창은 알러트죠. 알러트에 합격이라고 띄워줘라 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S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제가 여기다 90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합격이라고 뜨는 거 확인되시죠? 세로 고침 눌러서 50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 확인되시죠? 그런 거에 대한 명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합격이란 말이 따로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격이라는 말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수업 두 번째, if else문을 해볼게요. 컴퓨터는 시킨 명령만 실행하거든요. 시키지 않았거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는 경고창을 띄워줘라.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건 불합격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모르는 건 실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MBTI가 굉장히 유행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F가 이런 조건을 건 거예요. 오늘 서류 처리를 잘못해서 사장님한테 혼났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T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잘못했네. 서류 좀 잘 처리하지 그랬어. T한테 들어온 명령은
서류를 잘못 처리한 너의 잘못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예시는 예시일 뿐 꼭 T가 이런다거나 F가 이런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MBTI는 성격 유형일 뿐 과몰입하지 맙시다. 어쨌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F 입장에선 굉장히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이거는 명령을 조건식을 잘못 건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정확하게 걸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야 된다는 거죠. 사장님께 혼나서 나 오늘 우울하다. 내 편 좀 들어줘?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줄 거예요.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힘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은 F는 오늘 상황은 힘들지만 그래도 친구가 편 들어줘서 좋게 마무리가 되겠죠. 네, 어쨌든 예시는 예시일 뿐 과몰입하지 맙시다. 그래서 컴퓨터한테는 정확한 명령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걸어야 된다는 거죠. if 조건식 쓰고 참 표현식이 나오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표현식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if else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통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문제, 사용자에게 점수를 받아 80점 이상이면 경고창에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띄우세요 라고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실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의 문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자, 문제가 이제 바뀌었죠? 30점 이상이면 경고창에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띄우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뒤에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else라고 쓰셔가지고 중괄호를 쓰시고요. 참 표현식은 이쪽에 쓰는 거고 거짓 표현식은 이렇게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러트로 불합격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점수를 90점이다 라고 쓰고 확인을 누르시면 합격이라고 뜨고요. 세로 고침 눌러서 또 50점이라고 쓰고 확인을 누르면 불합격이 이렇게 뜨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참 표현식과 거짓 표현식을 정확히 써줘야 컴퓨터가 이 내용을 잘 반환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세 번째, if else if문이에요. 다중 if라고도 좀 부르고요. 세상 일이 true, false, yes, no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뉘진 않거든요. 여러 개의 결과값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걸 if else if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문이 되어 있어요. 조건식 1을 쓰고 조건식 1이 참일 때 표현식을 쓰고요. 그 다음에 else if 이 사이를 반드시 떨어뜨려 써주시고 조건식 2를 적고서 조건식 2가 참일 때 표현식, 요 else를 쓴 다음에 위에 조건식 1과 조건식 2가 모두 거짓일 때 표현식을 쓰시면 되거든요. else if를 더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3개로만 이렇게 처리를 해놨는데 뭐 4개를 쓰든 5개를 쓰든 조건식을 계속 써서 만들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점수를 입력받아서요. 90점 이상이면 기획팀, 80점 이상이면 총무팀, 나머지는 영업팀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연수를 해서 입사 점수를 받아서 90점 이상이면 기획팀, 80점 이상이면 총무팀, 나머지는 영업팀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용자한테 값은 입력받도록 미리 써놨고요. if문부터 써볼게요. if를 통해서 스코어죠.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다 라고 하면 경고창 알러트에다가 기획팀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else, 그렇지 않고 만일 스코어가 80점 이상이라면 총무팀으로 처리할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영업팀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입사 점수를 95점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기획팀이라고 뜨죠. 그리고 이제 85점이다 라고 이렇게 뜨면 총무팀으로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50점이다? 그럼 영업팀으로 저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가끔 학생분들이 80점 이상은 90점 이상 정도인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FIFO죠? 이게 처리가 됐다면요, 밑에를 읽지 않아요.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만일 하고 이쪽이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엉킬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수업 네 번째, 논리연산자를 볼게요. 논리연산자는 true and false의 결과를 나타내는 연산자거든요. 어떤 건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앰퍼샌드 두 개를 쓰는 것을 논리금 연산자라고 해요. 여러 조건식이 있을 때 모두 true면 true를, 아니면 false를 반환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조건식 1, 조건식 2, 조건식 3이 있다. 그러면 조건식 사이마다 이 앰퍼샌드 두 개를 쓰는 논리곱 연산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논리곱 연산자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논리를 곱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외우고 있진 않아도 되겠지만 이름의 이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는 0과 1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0은 틀린 것, 나머지 숫자들은 맞는 걸로 조금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진법으로 되어 있던 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 이진법을 논리로 보자면 1은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1이랑 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0이 나오니까 틀리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0 곱하기 1이다, 0. 0과 0을 곱하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름에 논리곱 연산자라고 붙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파이프 문자로 두 개를 이렇게 일자식으로 쓴 건데요. 이거는 영어의 L 이런 거 아니고 파이프 문자. 키보드에 원화기호를 Shift 눌러서 누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걸 파이프 문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논리합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논리합 연산자는 여러 조건식이 있을 때 하나라도 true면 true를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조건식이 있고 그 사이마다 이 파이프 문자들을 써가지고 논리합 연산자라는 걸 씁니다. 논리합 연산자라고 역시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논리를 합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라도 맞으면 이렇게 true가 나와요. 0이 아닌 숫자는 다 맞다 그랬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죠. 그러니까 true고요. 1과 0을 더해도 1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true로 처리가 되고 0과 1을 더해도 1이 나오고 다 틀렸을 때만 틀린 거죠. 그래서 논리를 합하는 개념이다 라고 해서 논리합 연산자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 느낌표 표시는요. 부정연산자예요. 조건식이 있을 때 true면 false를 반환하고 false면 true를 반환하거든요. 약간 청개구리 같은 애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난 다음에 이 논리연산자들을 이용한 조건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연산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 테스트 01이라고 해서 12,5보다 큰가 true죠. 그리고 바 테스트 02는 12,5보다 작은가 false입니다. 이 값들을 담아놨거든요. 이 변수들에. 그래서 논리곱 연산자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식을 여러 개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콘솔 창에 찍어볼 거라서 콘솔 로그라고 써놓고요. 테스트 01 쓰고 앰퍼샌드 이렇게 쓴 다음에 테스트 02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시냐면 false라는 결과로 이렇게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두 맞아야만 true고 하나라도 틀리면 false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논리합 연산자를 해볼 건데 여기를 파이프 문자로 바꾸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면 true라고 뜹니다. 얘는 하나라도 맞으면 true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연산자는 청개구리 같은 아이라고 그랬죠? 반대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테스트 01은 원래 뭐냐면 true죠. 근데 제가 앞에다가 느낌표를 이렇게 딱 붙여서 느낌표 테스트 01이다. 그러면 false로 결과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원래 논리에 반대로 반환을 하는 것을 부정연산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논리곱 문제입니다. 커멜 실기에서는 엑셀 점수랑 액세스 점수가 모두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엑셀과 액세스 값을 각각 입력받아 모두 7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경고창에 반환하시오 라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어떻게 문제를 좀 잘 풀어보셨나요? 제가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만 잘 나오면 정답이라는 거는 없죠. 하지만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틀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정답 예상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라고 써서 엑셀이라고 쓰고 프롬프트 함수죠.
네, 그래서 엑셀이라는 변수에다가 엑셀 점수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저렇게 프롬프트 함수를 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액세스, 마찬가지로 프롬프트 함수를 쓰시고, 그럼 이런 사용자 입력창이 나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if문으로 엑셀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그리고 나서 액세스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그래서 둘 다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논리곱 연산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코드는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고, 저장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80점, 80점 입력하면 저렇게 합격이 나오는데요. 세로 고침에서 80점 하나를 50점 이렇게 하시면 불합격 나오는 거 보이시죠? 둘 다 70점 이상이어야 합격을 처리한다. 그럴 때 쓰는 것은 논리곱 연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로직을 생각하거나 코드를 작성한다고 생각할 때 논리곱 연산자는요, 문제를 떠올릴 때 뭐뭐이고 뭐뭐고 모두 사이값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셨다면 그거는 논리곱 연산자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한국어로 쭉 써보시는 거죠. 제가 지금 문제를 내듯이. 그렇게 하면 어떤 연산자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서실 거예요. 이번엔 논리합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주민번호 뒷자리에 첫 글자를 입력받아 1 혹은 3이면 남자, 2 혹은 4이면 여자, 나머지는 1에서 4 사이를 입력하세요 라는 경고창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생들은 1, 2로 남녀를 나눴었는데 2000년대생들은 3, 4로 나누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렇게 1 혹은 3이면 남자, 2 혹은 3이면 여자 이런 식으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받아서 한 글자만 받을 거죠? 그래서 그냥 first라고 이렇게 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함수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첫 글자를 입력하라고 하고 1에서 4 사이 정수를 입력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f문으로 저 first num이 같다는 이렇게 equal 연산자를 2개 쓰시는 거죠. 미리거나 거나, 그리고 first num이 3이면 경고창에 남자라고 띄울 거예요. 그 다음에 else if로 또 first num이 2와 같거나 first num이 4와 같다면 알러트로 여자라고 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글자를 1만 같거나 3만 같거나 이러죠. 둘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곱 연산자가 아닌 저런 논리합 연산자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 이상한 숫자를 고객들이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다시 입력하라고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 저장해서 확인해 보시면 1이라고 써볼게요. 남자가 잘 나오죠? 세로 고침에서 2라고 쓰면 여자가 잘 나오고요. 세로 고침에서 3이라고 쓰면 남자가 잘 나오고, 세로 고침에서 4라고 쓰면 여자가 잘 나오고요. 5라고 써볼게요. 다시 입력하라고 저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마찬가지로 논리합 연산자는 문제를 떠올릴 때 뭐뭐이거나 혹은 하나라도 이런 말이 떠오르신다면 논리합 연산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정 연산자 문제를 볼게요. 컨펌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이랑 취소장이 뜨는 함수를 컨펌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 컨펌 함수에 결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띄우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경고창을 띄워주세요. 이 문제는 같이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펌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q라고 쓰고요. 컨펌이라는 함수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러트에다가 결과를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확인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true라고 뜨고
또 새로 고침에서 취소라는 버튼을 누르면 펄스라고 저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confirm이라는 함수는 확인 취소를 띄우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true를 처리해주고요. 취소 버튼을 누르면 펄스를 처리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버튼 눌렀을 땐 명령이 없는 거 보이시죠?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만 명령이 처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런 명령을 준다? 그러면 if로 q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요. true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로 true를 이렇게 써주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제가 true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시는 거죠. 확인 버튼을 눌렀다면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근데 else 취소 버튼을 눌렀다면 취소되었습니다를 띄울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alert로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경고창을 띄우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확인 버튼 누르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새로 고침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뜨는데 이건 좀 비합리적인 코드예요. 여기 명령이 없는데 이렇게 적는다? 되긴 하지만 얘는 비합리적 코드라는 거죠. 굳이 이렇게 적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적어야 좀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냐면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if에다가 느낌표 q라고 쓰는 거예요. 저건 펄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명령만 있으니까 저렇게 부정연산자를 써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부정연산자를 쓴다는 거는요. true인 경우는 실행하지 않고 펄스인 경우만 실행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저렇게 느낌표를 써주시고 alert로 취소되었다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아무런 일이 없고 취소 누르면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을 부정연산자다 라고 합니다. 수업 5번째 중첩 if문이에요. 중첩 if문은 이렇게 if문 안에 if문을 또 작성하는 것을 중첩 if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아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처리하세요. 이건 아까 저희가 풀어봤던 문제죠. 근데 점수라는 거는 100점 이상인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 점수는 0에서 100점 사이만 받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에서 100 사이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경고창을 띄우세요 라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같이 문제를 풀어보실까요? 점수 입력은 미리 써놨습니다. 프로프트 함수를 통해서 점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써놨고 0에서 100 사이 점수를 입력하라고 써놨어요. 하지만 사용자들이 200점을 적을 수도 있고 300점을 적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if문으로 스코어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사이 값이죠. 그 다음에 스코어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alert로 0에서 100 사이 점수를 입력하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50점이다? 그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새로 고침해서 200점이다. 그럼 잘못 써졌기 때문에 0에서 100 사이 점수로 다시 입력하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중첩해서 쓰는 거예요. 저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if로 스코어가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물론 다중 if를 통해서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중첩해서 쓰시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점이라고 쓰면 합격. 새로 고침 50점은 불합격. 200점은 다시 입력하세요. 잘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중첩 if문이다 라고 합니다. 네가 스터디 테스트 문제 사용자에게 정수를 입력받아 홀수, 짝수, 정수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경고창을 띄워주세요.
영상을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영상을 플레이해 주세요. 어떻게 문제는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랑 같이 이제 문제풀이를 해볼게요. 스코어에다가 프롬프트 함수를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if문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죠. 스코어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과 같다. 그게 홀수죠. 세상의 모든 정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라고 해요. 그래서 알러트로 홀수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else if 그렇지 않고 만일 스코어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같다. 이걸 짝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러트로 짝수라고 쓸 거예요. 근데 저기다가 한글을 쓴다든지 영문으로 문자를 쓴다든지 그러면은 홀수 짝수를 나오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상황에서는 알러트로 정수를 입력하라고 띄워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5라고 쓰면 홀수, 그리고 세로 고침해서 4라고 쓰면 짝수, 세로 고침해서 영어를 이렇게 블라블라 쓰면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잘 풀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쌤의 답변 시간. 첫 번째 질문. if와 else는 키워드인 건가요? 네, if랑 else도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변수명, 함수명 이런 데 작성하시면 안 되세요. 두 번째 질문. 조건문은 if문만 쓰나요? 아닙니다. 다른 조건문도 있어요. 다음 강좌 때 자세히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넥스트 레벨 스위치 3학년선자 짧은 조건문.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